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근데 갑자기 시장이 올라갑니다. 언제쯤일까요? 그렇죠. 2013, 14 이렇게 발동이 걸렸겠죠.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쯤이 올라가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이 깝치고 다닙니다. 누가 깝치고 다닐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설사가 깝치고 다닙니다. 건설사는 돈이 안 되면 절대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불만인 분들은 건축 현장에 나가서 일주일만 일하고 나오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인 분들 중에 건설 현장 가서 일주일 버틸 분들 많지 않아요. 아이를 가진 가장이나 어머님, 아버님 외에는 못 버팁니다. 다 외국인이 대체하고 있죠. 본인은 힘들어서 집을 지을 깡도 없고 용기도 없으면서 건설사는 돈을 많이 벌지 말라고 하는 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택배 하시는 분들, 우체부 분들, 그리고 노가다 하시는 분들, 쓰레기 치워주시는 분들, 동물 사체 치워주시는 분들, 연봉 높여야 됩니다. 하고 싶으세요? 연봉 높이는 게 맞습니다. 전 그분들을 위한 복지, 그분들을 위한 그 어떤 나라 자금을 올리는 건 100% 찬성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그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주의의 슬픔입니다. 그 분노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자, 건설사가 깝칩니다. 건설사는 건설 현장에서 마진을 잘 남겨봤자 7% 안팎입니다. 거의 5%에 맞출 때도 많고 7% 이상 10%까지 맞추면 대박 났다고 하기 때문에 떼돈을 못 벌고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설 업계에서는 시공을 잘못 맡으면 마이너스가 납니다. 다들 놀라시는데 정말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러함에도 공사를 돌리는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클, 가족들, 그 공사팀을 돌리고 놀지 않게 하고 나중에 뒤에 있을 공사를 준비하고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력도 들어가고 세금, 이 세무 회계도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어요. 이렇게 가다가 지어요. 오르니까 계속 짓습니다. 언제까지 짓냐면 분양가가 더 이상 분양이 안 될 때까지, 미분양이 날 때까지 지어요. 미분양이 나면은 아파트, 새 아파트가 비와돕니다. 그럼 구축도 힘을 못 쓰죠. 그럼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동안에 건설사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아요. 하지만 이 수요를 건드는 순간, 이 필요한 아파트 양보다 수요가 내려가는 순간 언젠가는 주택이 공급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 신혼부부나 아니면 이혼이나 아니면 분가라 그러죠. 분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 이민자, 기타 등등 새 아파트 수요, 반지하가 실은 수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주택 부족이 확 드러납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건설사가 다시 들러붙습니다. 또 지어요. 언제까지 지어요? 분양이 안 될 때까지. 그래서 2013년 이전에는 전국에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서울 아파트 정말 많은 곳들이 미분양이었습니다. 고래힐 미분양입니다. 마레프 미분양입니다. 마곡지구 미분양입니다. 한때 옛날에 레데페 미분양이었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과거를 공부하십시오. 또 꼭지를 찍죠. 자, 근데 비싸면 또 안 팔리죠. 그럼 내려가서 또 떨어지고 또 수요 밑으로 떨어지면 또 안 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멀쩡하면은 지금 꼭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얘네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가는 기간을 봤을 때 왜 사람들이 5년을 찍냐면 왜 5, 6년을 얘기하냐면 간단합니다, 진짜. 상승이 시작되고 1년 정도는 지나야 건설사가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를 해줘야죠. 오르자마자 감이 안 와요. 그리고 이게 잠깐 반등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건설사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그죠? 땅을 알아보고 이게 자금을 이미 준비를 시켜놔야 돼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가장 많이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합니다. 그럼 1년 지나서 건축 허가 내죠. 그러면 땅 다지고 땅 사고 기타 등등 작업에 몇 년 들어가요? 3년에서 4년이 들어가죠. 그러면 오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꼭지까지 건설사가 막 공급을 퍼붓는데 최소한 3, 4년이 걸리고 일반적으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가 탄탄한 지역은 한 번 오르면 거의 5년 정도 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5년은 원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원칙이라고 누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밥 먹고 나면 배고프고 일어나서 활동하면 졸리죠. 맞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고요. 응?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능 준비 기간에 고시 준비 기간에 충분히 잡니까? 아, 사실 충분히 자야 되는구나. 근데 어쨌건 중요한 일 있으면은 잠 못 자죠. 이렇게 뭔가 내 몸의 리듬이나 수요가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건설사가 주택을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을 그 조건 하에서만 이 사이클은 이뤄집니다. 공급을 많이 하니까 떨어지고요. 돈이 되니까 다시 짓는 거예요. 이 리듬에 거의 5년 단위. 그리고 아시겠지만 보시면 여기 5년이잖아요. 그럼 또 떨어지는데 오래 걸리고요. 다시 올라가는데 또 5년, 한 10년 이렇게. 그러니까 애매하게 지역마다 한 5년에서 10년 단위로 사이클이 이루어집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왜? 수요 공급을 자유롭게 놓아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절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가 짧아질 수도 있고, 여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여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여기가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기계처럼 움직인다는 사람은 완전 이론가에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익률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가져오세요. 자,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필요한 주택량이 있으면은 얘를 가운데 두고 많이 짓게 하다가, 이제 안 짓게 하다가, 많이 짓게 하다가, 안 짓게 하다가 이래서 가격이 조율이 돼요. 조율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수요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 이거는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거니까 잘 봐요. 이거 아무도 설명 안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떨어질 때가 됐다고 믿고 시장이 하락할 때라고 믿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장이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났다. 그죠? 수요가 확 늘어났으니까 더 이상 수요 공급이 항상 부족한 거다. 그러니까 주택이 지금 입주가 있든 없든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지금 요거 있죠. 이 수요가 투기 심리가 투기 수요가 인간들의 그 탐욕과 욕심이 꼭지점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혐오하시는 거예요. 다주택자들. 하지만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설명을 편의를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은 지금 집을 잘 못 사요, 여러분. 특히 서울은 더 못 삽니다. 취득세가 1억이 넘어요. 사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예전부터 현저히 줄었고요. 다주택자 수는 줄고 있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빈집도 일부러 지어놓은 집, 비워놓은 집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요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요렇게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누가 내렸는지는 그냥 말씀 안 드릴게요. 감정 낭비하기 싫어요. 우리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수요 공급, 이 수요 그 아파트 공급의 이 사이클이 완전히 작살이 났어요.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로 구축이 매매로 못 나옵니다. 새 아파트만 공급이 아니에요. 아파트를 누가 팔아줘야 살 거 아니에요. 누가 전세를 놔줘야지 전세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누가 월세를 내놔야 물건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 가끔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 동네 전세 쌓인 분들. 대화하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가치가 없어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그분들 수준이 여기면은 저는 여기에요.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 해당 단지의 아파트가 2, 3년 전에 전세 매물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전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뭐가 전세가 많아요, 지금? 그나마 지금 많은 거지. 그럼 여러분, 공급이 지금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공급이 있든 없든 적어요. 법인이 털든,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오든, 여기에요. 법인이 털고 임대사업자가 나온다, 여기에요. 이번 달엔 아파트 공급이 있다, 여기에요. 계속 수요에 못 미쳐요. 왜 그럴까요?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없어요. 세금 때문에 팔 수도 없고, 신축을 하자니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고, 정비사업 하려 그러니까 다 내놓으라 그러고, 나라가 대신한다 그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어요. 이 라이프 주기 같은 이 주택의 공급 사이클이 깨졌는데, 지금 몇 년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5년, 6년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하락이 올까요? 어떻게 하락이 오죠? 어떻게 하락이 올 건데요? 너무 많이 올라서? 여러분, 너무 많이 올라서의 기준점이 누구죠? 그쵸? 압구정동을 보십시오. 아파트 가격은 비교입니다. 압구정동이 그
천장 역할을 하고 있죠. 압구정동 최근에 올랐잖아요. 떨어질 이유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면 저도 쉬워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하락할 이유, 데이터, 경제 서적에서 뭐 꺼내와서 내려간다는 얘기하고 응원 듣는 거 저도 싫지 않을 것 같아요.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이 되면은 내려가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 뉴스를 찾아보게 되고 하락하기를 바라고. 저한테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파트를 잘못 파셨어요. 잘못 판 아파트가 10억이 넘게 오르신 거예요. 이분이 지금 밤에 약을 안 먹고 주무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파트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면 돼요. 내가 그 아파트를 다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파트가 내가 팔았을 때보다 지금 비싸진 게 너무 힘든 거니까 그 사실이 지워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왜 이해 못해요? 똑같은 인간인데. 이해하지. 저 이해해요.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의 그 아픔은 있어요. 그분들의 아픔은 있지만 인간의 탐욕만으로 주택 가격을 지금 이만큼 올리진 못해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만으로 주택을 이만큼 올리진 못해요. 지금 전대미문의 자금, 전대미문의 개인 자금이 들어간 주식시장도 2배밖에 안 올랐어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주택은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왜냐면, 여러분,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는 게, 주식은 2배가 오르려면 자금이 2배 들어가야 되지만, 이 주택은 전세를 끼거나 대출이 되기 때문에 2배가 안 올라도 2배가 넘어요. 주택 가격이 20, 30%만 올라도, 한 3, 40%만 올라도 2배의 가격이 오른 효과가 나거든요. 왜냐면, 투자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주택은 몇 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시장은 왜 그거밖에 못 올리고, 주택시장은 왜 이거밖에 못 올려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주식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주식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고, 주택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은 사거나 팔거나만 되지만, 주택은 월세, 전세, 매매가 다 존재를 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문제예요. 전부 다 문제. 그리고 이제 전세가 부족한 게 어떤 현상을 만들었죠? 전세가 부족한 현상이 얘를 위로 올렸습니다. 왜? 전세를 구하려는데 전세가 없는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텐트 치고 살까요? 월세로 살까요?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기 안 계세요?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모습이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6년, 7년 올라서 아파트가 다시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 다시 얘를 여기 내려왔을 때 말씀하세요.